안녕하세요, 최 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니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트에 대해서 사실 소재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울의 특징은 어떻고 아크릴에 대한 특징은 어떻고 이런 거를 지금 짚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검색 한 번만 하면 짜르륵 나오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을 토대로 전문가를 모시고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원단만큼은, 소재만큼은 디자이너니 스타일리스트니 이런 분보다는 진짜 원단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러 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아는 사람은 얘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섬세하게 자르는 건요? 잘 잘라보세요. 그냥 정말 초보자도 알기 쉬운 좋은 니트 고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레디마리 디렉터 유명혜입니다. 정말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아유. 너무 영광이에요. 사실 저번에 캐시미어에 대한 거를 알려드릴 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마레디마리는 이제 니트를 직접 또 제작하고 네, 디자인하고 공급하는- 컨설팅하고 네. 생산해서 납품까지 다 하는 그런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즉 빠삭하다.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세요. 니트 그 소재에 대한 거. 근데 저는 너무 혼용률에 이제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긴 한데, 저도요. 그쵸? 네, 패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혼용률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내가 샵에 와서 옷을 뭐 만져보거나 입어보거나 했을 때는 차라리 걱정이 덜한데, 예를 들어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좀 좋은 니트를 고르는 좀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캐시미어 니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옷을 살 때 브랜드 히스토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고 있냐도 사실 중요해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크릴, 좋은 나일론도 생산이 저희가 되거든요. 아크릴이 많이 들어가서 나쁜 옷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울 함량이 얼만큼이 있어야 좋냐. 예를 들면 폴리가 많이 섞이면 뭐 싸구려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일단 이제 울은 네.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섬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일론이나 뭐 아크릴 이런 거 합성 섬유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섬유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통기성이라든지 맞아요. 땀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거는 그것들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좋기는 자연 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울도 등급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좋은 울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아크릴 나일론보다도 더 못한 그런 소재가 되니까 어떤 울을 썼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울 100%, 캐시미어 100%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특히 비싸면 좋은 게 좋은 건 게 있잖아요. 네, 좀 네. 보편적으로. 어쩔 때는 뭐 비싼 게 좋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면은 이게 뭐지 할 텐데 패션이잖아요. 네. 내가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내가 간지나게 좀 탁 떨어지는 좀 단단한 것을 좋아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사를 꼬임을 많이 줘서 만들면 필링도 적게 나가고 좀 단단해. 근데 꼬임을 좀 적게 주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대신에 필링이 많이 나. 필링이라는 게 보풀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합성 섬유 말고 천연 섬유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이냐? 네. 가늘고 길고 불순물이 없는 것. 섬유장이 길면은 훨씬 좋은 소재로 보는 거예요. 섬유장이 짧으면 그걸 계속 붙여야 되니까 그쵸. 아무래도 어떤 가공도 들어가고 또 중간중간 끊기다 보면은 좀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긴 섬유 그리고 가는 섬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순물이 없는 순도가 있는 그런 섬유. 그러면 그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원사를 길게 잘 뽑았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드럽다. 또 만지면 알아요. 왜냐하면 좀 싼 거는 부드럽게 내기 위해서 유연제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부드럽지만 뭔가 뭐랄까 미끈덕거리는 맞아, 그런 게 맞아, 있고 맞아. 어떤 건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포실포실한 게 있으니까 모든 옷은 좀 실패도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질문 중에 30년 된 캐시미어와 2년 된 캐시미어가 있대요. 둘 다 100%인데 하나는 보풀도 하나도 안 나고 근데 하나는 아예 버려야 될 지경이래요. 등급도 등급이겠지만 이런 짜임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짜임을 그러면 봐야 되는지. 결례도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이렇게 막 했는데 뭐 닳는다든지 이런 결례도가 약한 거잖아요. 좀 더 단단하게 짜여진 조직. 저희가 이제 플레인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플레인한 조직하고 그 더블 조직이라고 여러 번 짜서 원단이 나오는 그렇게 좀 두툼하게 좀 짜여진 그런 원단 같은 경우가 훨씬 필링이 적겠죠. 아마 그 고객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 캐시미어 등급도 그것이 좋았을 거고 그게 얼마큼 촘촘히 짜여져 있는지 그것도 중요했을 거고 그 옷의 뭐 컬러라든지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하얀색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하잖아요. 그런데 좀 약간 진한 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단단하게 보잖아요. 그거는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떤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염색에 강한 컬러를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은 원사가 상하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약간 밝은 색깔 옷은 자주 세탁을 하게 되거나 조금 오염에 더 약하지만 제가 지금 멜란지 그레이 이런 거 입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뭐 묻어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보관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대부분은 이게 비싸게 해준 거니까 부드럽기도 했으면 좋겠고 보풀도 잘 안 났으면 좋겠고 오래 입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더 중시 여기느냐를 사실 결정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편안하게 입고 좀 더 부드럽고 좋고 아름다운 어떤 걸 추구하면서 입겠다 그러면 더 캐시미어를 입는 거고 나 좀 시크하게 보일 거야. 나는 좀 더 활동적인 걸 좋아할 거야. 그러면은 캐시미어보다는 다른 소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가 되겠죠. 아, 이게 정답이겠네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한동안 유행했던 팔심이나? 네, 팔심이나는 뭔지. 그 팔심이나는 사실 니트에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섬세하고 약하기 때문에 니트라는 거는 편직물이잖아요. 이렇게 편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대부분 그 숄이라든지 뭐 얇은 브라우스라든지 이런 직물로 많이 쓰는 거고 캐시미어가 14마이크론에서 16마이크론 정도 되는 걸 쓰잖아요. 팔심이나는 12마이크론에서 14마이크론 정도로 더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해서 뽑아야 되고 원단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싸죠. 아, 그렇구나. 니트에 파시미나가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통 파시미나에다가 실크를 섞어 쓰기도 하고 그쵸. 뭐 여러 가지를 섞어 쓰기도 하죠. 근데 너무 약해서 너무 곱고 약하니까 그 사람 손으로 그걸 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싸지 않겠어요? 자, 파시미나 얘기 나온 김에 질문 중에 비스코스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비스코스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러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코스는 좀 광택감이 있고 약간 흐르는 듯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를 대체해서 나온 게 비스코스고 우리가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는 울을 대신해서 나온 게 아크릴이거든요. 약간 천연 섬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소재라고 봐야겠죠. 그 왜 캐시미어랑 실크랑 이렇게 섞는 것처럼 그거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뭔가 단점을 보완한 이제 대체 소재죠. 그래서 인견, 레이온이 실크를 대체하는 거, 네, 그다음에 맞아요. 아크릴이 이제 울을 대체하는 그런 합성 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나일론이나 아크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섞어 쓰다 보니 좋은 퀄리티의 울을 쓰지 않고 좋은 퀄리티의 캐시미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기농 야채 같은 거 비싸게 사놓고 예를 들어 거기에 막 라면 스프 뿌려서 먹지 않잖아요. 맞아. 그쵸? 비유가 적절한다. 참 비유를 해도 좀 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좋았어요. 여전히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나이론 폴리가 들어가면 니트의 내구성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보풀은 어떤가요? 보풀이 강하다는 분도 있고 오히려 보풀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일론하고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좀 단단하게 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구성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입고 더 편하게 입고 그런 거를 통해서 보풀이 더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크릴과 나일론이 까꾸러운 게 아니라 울에서 까꾸러진 거예요. 울하고 이거 섞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울 부분이 이렇게 거꾸러지는 거지 나일론이 거꾸럽거나 아크릴이 거꾸러운 건 아니거든요.
캐시 아크릴이라고 해서 굉장히 캐시미어 터치로 나온 아크릴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혼용률로만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맞아요. 답이 답을 없어요. 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등급이 많거든. 네. 그 게이지에 대한 건데 어떤 게이지 캐시미어가 가장 좋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니트에서 게이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뭐 가정 시간에 뭐 나이가 나오나 가정 시간, 가사 시간 요즘 가정 있니? 그런 그 기술 과정. 기술 과정 그런 시간을 다들 조금씩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 게이지는 1인치 안에 들어가는 바늘의 수를 게이지라고 하거든요. 1인치 안에 예를 들어서 5개의 바늘이 들어가 있으면 5게이지. 14개의 바늘이 들어있으면 14게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1인치에 좀 더 많은 바늘이 들어가면은 더 얇은 거겠죠. 소리지. 그래서 뭐 14게이지가 5게이지보다는 얇은 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입고 계신 거는 이제 한 10게이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1인치 안에 이 바늘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게이지가 니트를 고를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사람이 10번을 이렇게 편직을 한다고 하고 기계가 10번을 돌아갈 때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얇은 거는 뭐 한 요만큼 짜진다. 네. 그러면 두꺼운 거는 이만큼 짜지겠죠. 시간 비례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고급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그 가격하고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걸 좀 더 고급스럽게 생각하고 로우 게이지가 그렇다고 나쁜 거냐? 아니죠. 보온성도 있고 그렇게 입으려면은 여기에는 훨씬 짜기도 시간도 적게 걸리지만 대신에 중량이 있잖아. 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얇은 거다고 비싸고 두껍은 게 싸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래도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좋다, 고급 캐시미어다라고 했을 때 몇 게이지 정도를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좋은 캐시미어가 몇 게이지로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하는 거는 12게이지. 12게이지. 12게이지의 그런 캐시미어 한 가닥을 쓴 거를 보편적으로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가는 거, 가늘고 좋은 거, 얇은 거는 16게이지에서 18게이지의 캐시미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 정도? 네. 요게 10 게이지. 정도고 그럼 얇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6? 아 이거 진짜 제가 소개할 때 진짜 내 피부 같았다고 그죠? 했던 네.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얼핏 중량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 무게가 더 나가는 게 캐시미어를 더 많이 썼다는 뜻이냐? 그러면 따뜻한 거나 고급진 거랑 이 무게와 연관성이 있는지.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원사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가격이 더 나가고 보온성도 뛰어나긴 한데 이제 그 같은 원사로 짰을 때 얘기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졌을 때 터치랑 실제적인 중량이랑 달라요. 딱 만져 너무 부드럽고 소프트하면 가벼운 거라고 맞아, 느껴져. 맞아. 네. 하지만 우리가 중량이 딱 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긴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캐시미어는 뭔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있는 그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야. 부드럽고 네. 여러 가지로 퓨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소재 얘기였고 그냥 정말 초보자도 알기 쉬운 좋은 니트 고르는 방법 네. 꿀팁 좀 알려주십시오. 그 봉제 방법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소재와 어떤 편집 방법을 얘기했다면은 가장 니트가 니트다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공법이 틀리거든요. 니트는 사시라는 기계가 있어요. 링킹이라고 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가공을 한 것이 훨씬 더 고급 소재예요. 왜냐하면 오래 둬도 옷이 변질되지 않고 코와 코가 딱 맞는 거.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제가 쇼핑몰에서 그냥 저렴하게 산 거거든요. 이게 네네. 딱 전형적인 그냥 드르륵 박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안에 보면 네. 그냥 시접도 이렇게 오버를 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맞아요. 몰아서 박는 거 이런 거는 가공이 편하겠죠? 그 고급 공님을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저 이런 거 이제 헤라시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는데 네. 니트의 가장 묘미인 맞춤으로 짜여지는 거. 그러니까 원단처럼 쭉 짜가지고 재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무늬에 맞게 그 필요한 거에 맞게 맞춰서 짜는 거. 이런 게 이제 고급 니트로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이것도 쇼핑몰에서 싸게 산 건데 네. 이런 거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낸 거죠. 그러면? 그렇죠. 흉내를 냈고 이렇게 또 짜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대량으로 해서 막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임금인 데가 많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흉내를 내긴 냈네요. 그렇죠. 어. 그래도 이게 저거보다 난 거죠. 비싼 공임을 싸게 만들어 오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제가 자라 홈에서 네. 작년에 또 세일하는 걸 싸게 득템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님도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드라이클리닝 하지 말고 물빨래 하라고 써있대요. 네. 전 아직 안 빨아서 몰랐어. 이제 캐시미어를 좀 더 이게 편하게 입기 위해서 이제 토탈 이지 케어라고 물 빨래를 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가공을 하면 할수록 터치감도 떨어지고 좋지는 않죠. 그 캐시미어의 본연의 맛을 알기는 조금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때 이제 저 최 실장님이 무조건 캐시미어 드라이클리닝 해라 그랬죠.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미어는 실제적으로 손 세탁을 해도 돼요. 근데 그 손 세탁을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못할 바에야 드라이클리닝 하는 건 정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 세탁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네. 사실 분명히 이 비싼 걸로 실험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캐시미어에 하면서 세탁소에 맞아요. 맡겨라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사실 워셔블 그냥 물빨래 하라고 써 있는 거는 그냥 물빨래 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물빨래 해버리면 안 되고 물빨래를 잘 해야 되는 잘해야 거죠.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뜨거운 물에 해서는 안 안 되고 되죠. 물 전용 세제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쵸. 바닥에 놓고 물을 막 눌러서 없애. 또 타올을 해서 돌돌돌돌 말아서 막 눌러가지고 결국 타올에다가 물기를 다 해. 좀 서늘한 곳에서 말리면서 중간중간 봐줘야 돼요. 이게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가 여러분 그냥 드라이클리닝. 그냥 맡겨요. 전문가 세탁은 세탁 전문가에게. 보풀 제거기 사용하셔도 돼요. 좀 입을 때 그때그때 조금씩 떼줘야지 이걸 그냥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보풀과 보풀끼리 만나서 더 많은 보풀이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큰 보풀을 떼다 보면은 또 섬유도 상하니까 이제 입고 약간의 이게 보풀이 생기거나 그때그때 좀씩 떼어주고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입어주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보풀 제거기로 이 캐시미어를 벅벅 긁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거기인 보풀 제거기로 살살 하세요. 아 살살. 제거하는 솔이 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 네. 요거를 제가 요겁니다. 네, 이제 이런 솔로 이렇게 살살살살 떨어내라고 하죠. 이렇게 솔로 떨어내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풀 제거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풀 제거기를 쓸 때 조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펼친 다음에 되게 잘 드는 가위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잘랐는데. 잘 잘라보세요. 잘 잘라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정보 알려주셨는데 그냥 홍보 타임 갑니다. 홍보 타임. 글쎄요,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좋은 소재를 고르려고 노력하고 스타일에 중심을 줄 수 있는 진짜 패션에 더 적합한 그런 패션에 더 알맞은 그런 니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말하디 말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니트는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구체적인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뭐 이런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후로 영상으로도 이게 더 구체적인 좁은 범위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안녕. 오늘 콜플레이